안녕하세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목소리로 찾아뵙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원래 공모배분 사업을 시작하면 해마다 전국에서 한 서너 개 지역에서 설명회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난 봄부터 초여름까지 메르스로 인해서 저희가 그 설명회를 열 어떤 장소를 섭외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행사를 예약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목소리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리고 이것은 한 번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두고두고 다시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목소리와 또 화면으로 여러분들께 내년도 2016년도 바보의 나눔의 공모 배분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비전을 보시죠. 저희들의 비전, 저희들이 꾸는 꿈은 바로 김수환 추경님께서 바라셨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나눔으로써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어지는 저희들의 미션은요.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서로 존중받는 올바른 나눔 문화 정착을 실현합니다. 그리고 나눔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도록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모든 이들과 함께 공동선이 지켜지는 세상을 위하여 적극 참여합니다. 보편적인 인간 발전을 위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없는 세상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진정성 있는 나눔 활동을 실현합니다라는 것인데요. 모쪼록 올해에도, 그리고 이제 내년에 만나게 될 여러분들도 모쪼록 저희들의 어떤 꿈과 또 저희들의 미션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많은 기관들의 다양한 사업들이 저희와 함께 하였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저희들의 모집 분야, 내년도 2016년도 공모 배분 사업의 모집 분야를 보시면요. 크게는 공모 사업과 기획 공모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공모 사업에는요. 해외 산업과 또 국내 산업, 해외 사업과 국내 사업이 있는데요. 어, 그 복지시설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 예,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그것은 2016년도는 기존의 파트너 단체들, 즉 2015년까지 이미 해오던 그런 단체들, 예, 그리고 이제 그 기획 사업의 일부, 기획 사업에서 또 역시 하얀색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통합 사례 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 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과 생명 네트워크 구축 사업들은 이미 단연도로 지금 시행 중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신규로 저희들이 받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복지시설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들, 즉 일반 주로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신청하시던 이 사업들은 올해는 내년 2016년도 사업으로는 신규 사업을 받지 않고 이미 단연도가 승인된 그런 곳으로만 연장하는 신청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또 저희들의 재단의 가치와 또 미션과 또 비전과 현장의 필요에 맞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와 파트너로 이미 해오던 기관들은 최대 3년 지원이라는 안내를 저희가 이미 했었기 때문에 3년까지는 이 지원을 하고 향후에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찾아뵙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 대신에 복지시설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은 약간 줄어들었지만 그 대신 소규모 단체 범위가 이제 확대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뒤에서 다시 좀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소규모 단체 지원 사업에서는 기능 보강 양식이 따로 있기 때문에 기능 보강은 꼭 기능 보강 양식에 작성해 달라는 것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 공모 사업에 있어서 또 이제 색깔 들어간 것은 근로빈곤 여성 가장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2015년 공모 배분 사업부터 진행 중이고요. 매월 8일까지 홈페이지로 상시 접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올해에도 지원을 하실 수 있고 또 내년에도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재단 홈페이지에 있는 공고문을 다시 확인하시고 또 이제 올해 사업 저희들이 이제 연말에 평가를 함에 따라서 내년도 이 근로빈곤 여성가장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 공고문의 내용이 일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그때그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도 공모 배분 사업 진행 일정을 보시면요. 제일 처음에 이제 사업 공고 저희들이 이미 7월 6일에 이미 이제 사업 공고가 되었고요. 아마 지금 빨리 하셨던 분들은 저희들의 공고문을 이미 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신청 기간의 그 뒷부분을 보시면 구글 도큐먼트죠. 이제 구글 독스 응답 후에 혹은 뭐 우편 또는 이제 홈페이지 접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구글 독스에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홈페이지에서요. 저기 이제 예, 그 신청 안내라고 이제 저기 그 네모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업 공고문을 이제 클릭하시면요. 그러면 이제 공모 배분 사업 공고하고 뜨고요. 거기에 이제 그 링크할 수 있는 구글 독스에 링크할 수 있는 곳이 뜹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를 이제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거나 혹은 터치패드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구글 독스로 이제 그 양식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부분들을 다 채우시고 모든 부분의 기입이 끝난 다음에는 보내기를 누르시면 저희들이 접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그 여러분들 아마 구글 독스 뭐 저보다도 더 이렇게 익숙하게 사용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온라인으로 직접 그 신청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특히 그 구글 독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 어떤 적격 심사에 지금까지 기간이 굉장히 좀 이제 많이 소요됐었는데 적격 심사에 들어가는 그런 기간도 좀 단축할 수 있고 그 대신 서류를 그만큼 더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에서 이것을 쓰셨는지 또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상대적으로 늘어나겠지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좀 더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새로운 방법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홈페이지 접수를 할 때 페이지 수 제한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올해부터 저희가 그건 너무 이제 째째하다. 그래서 페이지 수 제한은 올해부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수가 길다고 하더라도 홈페이지로 접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용량의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들 어떤 서버의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량은 총 20MB 이내로 페이지에 올려주시고요.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혹은 홈페이지로 접수하시거나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접수하시면 되고요. 홈페이지로 접수하실 때는 마지막 신청일인 8월 7일 오후 6시 1분이 되면 저희들이 해당 게시판을 닫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고 반드시 8월 7일 오후 6시 이전에 6시 59초 너무 급하게 하면은 이제 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6시가 되도록이면 되기 전에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예년과 비교해서 우리가 무엇이 새롭게 달라졌는가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모집 분야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복지시설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 그리고 기획 사업들은 2015년까지 기존까지 파트너로서 이미 함께 해오시던 그런 기관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기존의 소규모 시설 지원 사업을 명칭도 소규모 단체 지원 사업으로 변경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비영리 민간단체, 또 협동조합, 또 사회적 기업, 또 다양한 센터나 법인들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에는 이것이 단체장을 포함해서 직원 5인 이하의 단체만 신청이 가능했었는데요. 이번 공모배분부터 그 제한의 폭을 좀 더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단체장 포함해서 직원 10인 이하의 단체로 신청할 수 있는 그 단체 범위가 넓어졌고요. 이때 그 10명이라고 하는 그 인원은 상근자 모두를 포함한 직원 인원임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공통사항으로는요. 내년도에 공동모금회 지원이 확정된 단체는 지원이 제외된다라는 규정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제 2016년에 을 위해서 신청을 하는데 2016년 사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하나라도 받는다. 그럼 그 기관은 바보의 나눔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그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원칙, 그 기준을 복지시설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과 소규모 단체 지원 사업 이 두 가지 사업에만 요 기준을 적용합니다. 곧 이제 다른 사업들,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라든가 해외 지역개발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이제 이와 같은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을 다른 사업으로 받는다고 해서 바보의 나눔의 지원이 배제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올해 달라진 부분 중에 제일 큰 부분일 것이고요. 그리고 또 배분 사업 신청서하고 심사표가 이번에 모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바보의 나눔의 가치와 지향점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양식과 심사표가 필요하다는 저희들이 내부적인 그런 고민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요.
기존의 양식이 프로그램 혹은 뭐 프로젝트 혹은 뭐 이렇게 어떤 서류 중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사람 중심의 사람을 바라보는 양식을 저희들이 만들고자 노력했었고요. 아직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그러한 노력들로 조금씩 이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그런 것보다는 실제적인 변화를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그 변화를 추구하는 것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참여자 중심, 또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 또 새천년 개발 목표 이후에 유엔에서 이야기하는 아마도 올해 9월 이후엔 확정이 되겠지만 포스트 2015이죠. 지속 가능한 그 개발 목표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쟁점과 이슈들을 저희들의 기준 안에 녹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편성 기준도 저희들이 좀 바뀌었는데요. 기존에는 강사료가 기본 시간하고 초과 시간으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초과 시간은 기본 시간보다 단가가 좀 낮았죠. 예를 들면 그 3급 강사가 2시간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기본에는 1시간에 7만 원. 하지만 두 번째 시간은 5만 원으로 강사료가 총 12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기준을 기본 시간으로 단일화해서 첫 번째 시간도 똑같이 7만 원, 두 번째 시간도 똑같이 7만 원, 이렇게 14만 원을 지급할 수 있게 저희들이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면 2시간 동안 동일한 질의 노동을 했는데 그 마찬가지로 그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가치를 반영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회의비에 대한 어떤 정의들이 이제 추가되면서 그 기준도 구체화시켰고 또 원고료도 기존의 그 A4 용지 기준 외에도 원고료 기준 또 프레젠테이션용 그 페이지 수, 그 파워포인트라고 보통 하는요. 그런 기준들도 저희들이 추가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도대체 적격 심사는 뭐냐라는 거. 적격 심사는요. 공고문에 따른 그런 서식들과 첨부 서류들이 다 있는가, 그것들의 유무와 그리고 결격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심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유일한 심사고요. 작년도에는 적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시설과 그 사유는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하시기 전에 홈페이지에 바보 공지에 들어가서 적격 심사를 검색하시면 작년도에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올 이제 내년도를 위해서 지원하신 여러분들이 적격 심사를 통과하는데 아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일부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다거나 서류가 결여된 거죠. 그리고 특히 우편으로 보낼 때는 공문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은 모두 두 부씩 보내야 해요. 그런데 한 부씩만 보내면 그것이 서류들이 결여된 것으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볼 때는 꼭 두 부씩, 그리고 해외 사업들은 현지 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하고 4를 외워주세요. 우편으로 보낼 때는 2부씩, 그리고 해외 사업은 현지 등록증 4본, 예, 현지 등록증 4본을 꼭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단체의 해외 지부가 현지에 등록되어 있다면 그 지부의 현지 등록증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국내 단체가 현지 등록체가 아니라면 현지 등록된 다른 파트너와 함께 할 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요. 그 파트너의 현지 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MOU 체결하신 그 내용은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제출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요. 신청서에 직인이 빠져 있는 것들이 있고요. 신청서 첫 장에 직인란이 있는데 날인까지 다 된 문서가 완전한 문서라고 저희들은 간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회계 감사비가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 예, 이런 경우는 그럴 때 서류 전형 탈락이라고 이제 그런 문구가 공고문에 있게 되는데요. 회계 감사비는 당연히 편성이 되어야 하고요. 해외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회계 감사비가 다 이 전체 제안 서안에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해외 사업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 선정 이후에 저희들과 협의해서 현지에서 감사를 받을 수 있든지 아니면 저희 바보의 나눔 재단이 감사를 받을 때 함께 포함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해외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회계 감사비를 반드시 편성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개 단체에서 두 개 사업 이상을 신청한다면 그 두 사업은 모두 다 탈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그 더 많은 재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더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저희들의 능력이 좀 작아서 재원이 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한정된 재원으로 좀 더 많은 다양한 단체들에게 함께 하고자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개 기관에서는 한 개의 신청서만
제출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한 개만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한 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단체에서 동일 단체에서 두 개 이상의 사업을 신청하면 두 사업이 모두 다 탈락되니까 이것은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안타까움을 드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각각의 기관 내에서 조절을 하셔서 한 기관 내에서 한 단체 내에서는 반드시 한 개의 신청서, 한 개 사업의 신청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소규모 단체 지원 사업에서는 대표자가 같은데 단체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한 대표자가 여러 시설을 하시는 경우들이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대표자가 동일하다면 그 중에도 마찬가지로 딱 한 개의 시설에서만 지원 신청이 가능하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타 기준으로는 예전에 이제 탈락됐던 사유 중에는 단체장을 포함한 직원이 15명인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단체 지원 사업에 지원한 경우, 이것은 이제 기본적인 기준이 이제 어긋났던 거죠. 그리고 소규모 기능 보강 신청인데 프로그램 양식에 작성한, 그러니까 신청서 양식을 잘못 선택하신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접수 기간이 지나고 나서 들어온 서류들은 저희들이 전체를 미접수 처리한다는 것도 꼭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다양한 이 사업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그 사업의 카테고리들을 줄긋기를 잘 하셔야겠어요. 그러니까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 내용은 복지 사업이더라.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아예 그 서류 심사에서 그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요청하는 사업들이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지도 반드시 신경을 잘 쓰셔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인건비에 대한 그 물음들이 항상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인건비나 사업비 혹은 관리 운영비, 행정비 이런 비율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인건비는 그렇지만 모든 분들의 인건비가 아니라 해당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그 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그리고 꼭 반드시 유념하셔야 될 것은 저희들은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노동권과 또 양질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서 저희들은 비정규직 노동을 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고요. 반드시 정규직으로 해당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해 드린다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앞에 설명드렸던 재단의 비전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 비정규직 노동이라는 것은 저희 재단의 비전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건비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의 인건비를 신청해 주시고요. 인건비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는지 뭐 특별히 저희들이 다른 기준은 없지만 우선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은 이건 당연히 지급을 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그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은 그 이상으로 책정을 해 두시고요. 다음으로는 일명 4대 보험법, 곧 고용보험법,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네 가지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해당 노동자가 말이죠. 그리고 이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정책의 수단으로 일하는 사람을 상해, 질병, 노령, 실업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건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최소한 보장된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만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분야별 지원 금액 상한선이 있느냐라는 질문들이 항상 있어 왔는데요. 소규모 단체 지원 사업에 한해서만 1,000만 원 이내라는 1,000만 원까지라는 그러한 그 기준이 있었고요. 이 소규모 단체 지원 사업에는 일종의 기능 보강으로 예를 들면 차량 구입을 하는데 그것에 뭐 대금을 저희들이 지원한다든지 저희들이 지금은 이제 1,000만 원의 한계 때문에 그거 한 대로 차를 사실 수가 없으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차량 구매 가격의 상당수를 이제 지원 신청하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야들은 사업 계획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고려한 후에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참고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이것은 저희들의 상한선이나 기준이 아니고 작년에 한 단체별로 지원되었던 평균 금액을 저희들이 이제 나누어 본 거죠. 그랬더니 해외 지역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대략 한 4,600~700만 원 정도 한 단체당 그렇게 지원이 됐었고요. 왜냐하면 해외 지역개발 사업들은 좀 규모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복지 비영리 사업들은 한 뭐 1,000만 원에서 약간 좀 넘는 정도가 됐었고요. 그 소규모는 물론 이제 1,000만 원 이내니까 이제 그 한 뭐 700-8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평균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공익활동 지원 사업은 이건 상대적으로 행정비나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일 수 있어서 대략 한 4천만 원 정도 선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뭐 사업당 이렇게 이내로만 해야 합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기준 정도로 이렇게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범위를 너무 이렇게 넘어서는 것 그런 것들도 저희들은 심사할 때 적잖이 힘들어 할 겁니다. 이렇게 좀 양해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선정 단체 수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준비해 놓은 그런 총 분야별로 지원할 수 있는 그 한도에 맞춰서 내림차순 점수의 내림차순으로 저희들이 단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당 사업에 꼭 필요한 만큼만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너무 이렇게 좀 많이 과도하게 신청하신다거나 하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점수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 네, 꼭 필요한 부분만 신청하시면 좀 더 많은 단체들이 한정된 기금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들 올해 사업 설명회를 대신한 저의 이 설명을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이 사업 설명회 대신 이 비디오는 언제든지 다시 돌려보시고 다시 되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다시 되찾아보시고 이 설명을 들었는데 3번 들었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저희 바보의 나눔의 이메일로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바보의 나눔 이메일로 저희들에게 문의를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에 꼭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